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5년 고3 학력평가 A형 23번부터 26번까지 해설하겠습니다. 독서 지문이고 사회 지문, 그 중에서 경제 지문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어떤 경제 용어에 익숙해지는 훈련, 그리고 분류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 분류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해 가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읽어가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국채는 정부가 부족한 조세 수입을 보전하고 재정 수요를 충당하게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 증서이다. 국채는 차용 증서입니다. 조세 수입을 유지하고 수요를 보충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차용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국고채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한 수단이며 채권 시장을 대표하는 상품이다. 아하, 채권입니다.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만기 이래 원금과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는 국고채는 관련 법률에 따라 발행됩니다. 자, 발행 주체인 정부는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낮은 금리를 선호하고, 자, 이런 것도 여러분 항상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부 입장에서 국고채를 발행해요, 채권을 발행해요. 그 채권을 주고 돈을 빌려오겠죠. 그러면 돈을 빌려오는 입장에서 이자가 낮은 게 당연히 좋겠죠. 반대로 투자자들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높은 금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국고채의 금리는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되는데, 경쟁 입찰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쟁 입찰은 금리 결정 방식에 따라 복수 금리 결정 방식과 단일 금리 결정 방식으로 나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항상 그 맥락을 놓치지 말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이 부분에 관련 법률에 따라 발행한 앞부분은 국고채를 소개했고요. 관련 법률에 따라 발행한다고 그랬으니까 뒷부분에는 어떤 과정,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발행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구나.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바로 경쟁 입찰 이야기를 했고요. 경쟁 입찰의 종류에는 복수금리 결정 방식과 단일금리 결정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요거 보시면요. 빨리 읽고 잘 읽는 방법이 다른 용어들은 다 똑같죠. 금리 결정 방식. 그래서 이런 건 복수, 단일 이렇게 읽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혹은 이렇게 좀 부담감 없이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표가 나왔는데 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도표 이런 것들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이걸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릴기에 많이 도움을 주는 도표입니다. 자, 읽어가면서 다시 볼게요. 복수 금리 결정 방식은 각 투자자가 여기서 보겠습니다. 금리와 금액에 제시되는 최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낙찰자를 누가 결정합니까? 정부가 결정하겠죠. 그렇죠? 복수 금리는 금리가 여러 개입니다. 그렇죠? 복수는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누구부터? 최저 금리부터. 왜요? 정부는 금리가 낮은 걸 선호한다고 앞에 단락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낙찰된 금액의 합계가 발행 예정일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부터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국고채의 금리는 각각의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로 결정된다. 표와 같이 800억인 경쟁 입찰자가 있다면 낮은 금리부터 A에서 E까지 제시한 금리가 800억이므로 순차적으로 결정된다. A는 4.99, B는 5.0, E는 5.0으로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 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00억입니다. 그죠? 근데 4.9를 제시한 사람이 200억입니다. 자, 그럼 요건 낙찰됐겠죠? 5%, 400, 200, 그 다음에 100, 700이죠? 800, 요까지만 낙찰되고 요거는 미낙찰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살 수가 없는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복수금리, 금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표로 봤을 때 금리가 5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복수금리 결정 방식이 있고 단일금리 결정 방식이 있다고 있습니다. 이제 단일금리 결정 방식을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단일금리는 얘와 다르게 하나입니다. 그죠? 그 금리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나오겠죠. 항상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읽으시라고 했습니다. 각 투자자들이 제시한 금리를 최저부터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이들이 제시한 금액이 발행 예정액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복수 금리 결정 방식과 똑같대요. 그럼 똑같이 이 사람들이 낙찰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발행되는 국고채의 금리는 낙찰자들이 제시한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단일하게 결정된다. 그럼 요 표 한번 볼까요? 요 표의 경우 가장 높은 금리는 뭡니까? 5.0입니다. 그죠? 자, 표와 같이 낙찰자 A로 결정되는 건 똑같지만 A 모두 5.05를 줍니다. 따라서 단일은 이렇게 볼게요. 복수에 비해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정부에게는 불리한 방식이죠. 왜요? 금리를 더 높이 주기 때문에.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4.9, 5.0, 이렇게 주지만 요거는 무조건 최고로 주니까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요거는 정부에게 유리하고 요거는 사용자에게 유리합니다.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하지만 단일금리 결정 방식은 정부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맞죠? 복수 금리 결정 방식과 달리 단일 결정 방식은 혼합한 차등
금리 결정 방식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했죠. 이건 왜 도입한다고요? 정부의 이자가 부담되니까. 그럼 얘는요, 누구보다 단일 금리보다 정부의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투자자의 이자 소득이 줄어듭니다. 자, 차등 금리 결정 방식이 어떤 건지 또 설명하겠습니다. 밑줄 쳐져 있어서 뒤에 문제로도 묻겠네요. 그죠? 잘 봅시다. 단일 금리 결정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요. 낙찰자들이 제시한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삼아 금리들을 일정 간격으로 그룹화한다. 그룹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그룹의 간격은 0.02에서 0.03 정도로 정부가 결정하며 그룹도 정부가 결정합니다. 이때 국고채 금리는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와 관계없이 정부가 각각의 그룹에 설정한 최고 금리로 결정된다. 이는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를 그룹별로 차등화함으로써 적정 금리로 입찰하도록 유도하는데 효과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요 표를 가지고 설명을 안 했는데 자, 요렇게 묻겠죠. 그룹 1, 그룹 2, 그룹 3인데 얘는 낙찰 안 받았으니까 얘가 그룹 3이겠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A하고 B하고 같이 묶는데 자, 만약에 단일이었으면 4.9, 5.0이었겠죠. 그죠? 근데 요 그룹에서는 높은 금리 5를 따르고 요 그룹에서는 5.0을 따르고 5.05를 따르겠죠. 그죠? 뒤에 문제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단일이죠. 그죠? 예. 그리고 가장 나쁜 거는 복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니까 얘들 둘을 합쳐서 뭐 한다? 차등 금리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룹을 만든 다음에 그룹에서 제일 높은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결국 무슨 글인가 하면 국고채 이자에 관한 글이고 이자 결정 방식에 관한 글입니다. 크게 복수 단일이 있는데 그 사이에 차등이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번 일정 기준에 따라 경쟁 입찰 방식 맞죠? 했죠? 단일 복수가 있었습니다. 국가 간 있었나요? 없었어요. 전문가 의견에 없었어요. 통념도 없었습니다. 통념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언급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쟁 입찰 방식에 대한 대립되는 이론입니까? 이게 이론이라고 하기 어렵고요. 절충하여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뭐 절충은 맞을 수도 있겠죠. 어떤 절충이 있었나요? 자, 단일과 복수를 소개한 다음에 이것들을 절충한 차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절충은 있지만 나머지 것들이 틀렸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국고채는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이다. 아이고 쉬워라. 복수는 국고채의 금리가 투자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단일은 투자자 자신이 제시한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국고채를 낙찰받을 수 있나요? 예, 맞죠. 복수는 그대로 단일은 가장 높은 게 결정되니까 똑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복수와 단일은 모두 원하는 금리를 제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이 5번일까요? 단일에 비해 복수는 국고채를 발행할 때 정부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낮죠. 답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25번. 우리나라는 국제시장의 발전이 미흡했던 과거에 정부가 금융기관에 강제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발행했다. 국제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복수금리를 취했습니다. 그렇죠? 정부에 유리하죠? 그래서 국고채 발행을 촉진하고자 단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복수는 정부에 유리하죠. 정부에 유리한 정책을 피다가 단일 금리로 바꿨대요. 왜요? 국고채 발행을 촉진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국고채를 사는 사람이 많게 하기 위해서, 즉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위해서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부담이 커져서 차등을 택했겠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밑줄은 가에 쳐져 있습니다. 자, 복수에 비해 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손실이 늘어납니다. 정부의 이익이 줄어듭니다. 틀렸습니다. 복수보다 높은 금리 맞죠? 투자자를 끌어들입니다. 답입니다. 굉장히 쉽죠? 복수에서 발생한 투자자들의 이익 수익을 환수하나요? 뺏어오나요? 걷어들이나요? No. 단일을 통해 투자자들이 제시한 금리를 차별화하려는 조치이다. 단일 금리 결정 방식을 통해 투자자들이 제시한 금리를 차별화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로 만들죠. 단일을 통해 투자 규모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국고채 발행을 촉진해서 더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멘탈이라든지 자신감 이런 것들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림이 나온다, 그래프가 나온다, 도표가 나온다 이럴 게 항상 어려운 게 아니죠. 요처럼 쉬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3점이라고 그래서 겁먹지 마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보나마나 이거 묻겠죠. 단일, 복수, 차등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그쵸? 맞나 안 맞나 볼게요. 발행 예정 이익이 700억이라네요. 800억이었는데 본문은 그쵸? 항상 다르게 내죠. 그룹 간격은 0.03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요거를 안 줘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줬어요. 요렇게 차등 금리 이야기할 때 요렇게 그룹을 만들란 이야기죠.
자, 기억인데 여러분 기억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기억은 차등금리 결정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미리 결정해 봅시다. 자, 어떻게 된다? 2.6에서 2.4 어딨나요? 요만큼이네요. 그렇죠? 요게 그룹이 될 거예요. 그죠? 이자는 당연히 2.6으로 결정되겠죠. 잠깐만요. 여러분 꼭 하기 전에 낙찰이 어떻게 될까요? 낮은 금리부터 하죠. 100, 200, 400, 500, 700 요까지입니다. 얘는 F는 낙찰받지 못해요. 미낙찰이에요. 그룹을 보시면 요게 한 그룹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2.03에서 2.01은 2.01은 요거 아니죠. 요겁니다. 그렇죠? 지 혼자 한 개의 그룹입니다. 근데 2.03이기 때문에 얘는 이자가 2.03일 거고요. 얘는 2.06일 겁니다. 자, 그리고 2.0부터 1.98까지 요거죠. 그쵸? 요거 같은 경우는 뭐죠? 요거 같은 경우는 1.98이 되겠습니다. 그죠? 됐죠? 죄송합니다. 1.98이 아니라 1.98과 2.0이니까 2.00이 되겠습니다. 그쵸? 우리 미리 해봤습니다. A가 속한 그룹은 A가 제시한 금리로 낙찰받는 게 아니라 2.0이죠. 그쵸? 틀렸어요. 자, B와 C는 같은 금리 아니에요. A와 B가 갖고 C는 단독입니다. 그죠? C는 2.03입니다.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죠. 2.0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요? 요 그룹에 속하죠. 2.0이는 여기서 제일 높은 걸 받으니까. 그죠? 예, 답입니다. 2.03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T와 E는 2.05, T와 E는 2.06 되겠습니다. F는 E와 다른 그룹 맞죠? 맞는데 낙찰받지 못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죠? 3학년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 도움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